여기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아이가 들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개로 바뀌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튀르키예 일부 시민단체들은 들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들개를 무작정 죽이지 않고 훈련된 개들을 이용하여 들개를 몰아 포획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여러 단체들의 합의를 거쳐 드디어 각국의 우수한 견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한국의 진돗개가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들개들에게 돌진해야 할 진돗개가 갑자기 시민들을 향해 달려갔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여 진돗개에게 기대를 하였던 많은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가지안테프 외곽의 작은 마을은 한때 평화로웠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고 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곤 했어요. 하지만 들개들이 마을 근처로 몰려들면서 평화로운 일상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의 들개가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짖는 소리에 주민들은 불안해졌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개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일린, 지난밤 양 3마리가 물려 죽었대.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축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주민들은 저녁 산책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애들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죠? 라는 걱정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프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저 혼자서도 학교 다녀올 수 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딸이 돌아올 때까지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엘리프의 비명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엄마, 도와줘요. 그날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곧바로 마을 어귀로 뛰어갔습니다. 멀리서 엘리프의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제 다리는 풀려버렸어요. 엘리프!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개들을 쫓아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멀리 달아나는 들개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제 귀에는 딸의 얕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엘리프의 사고는 마을의 모든 평화를 한순간에 뒤엎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제 손은 딸의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며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엘리프는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엘리프의 얼굴과 팔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아이가 받은 심리적 충격은 꽤 오래 갈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벽에 기대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개들이 또 올까봐 무서워요. 엘리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복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엘리프의 사고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스 속보는 전국적으로 퍼졌고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방치한 정부가 문제야. 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케말 바르카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안락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는 2주 안에 모든 떠돌이 개를 포획하고 살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시청 앞 광장은 곧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살처분은 비인도적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동물보호단체 생명존중연대의 대표 디란 셀릭이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떠돌이 개 문제는 인간이 만든 비극입니다. 무책임한 유기와 관리 부실이 원인인데 왜 또 다른 생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겁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정책에 저항할 것입니다. 국내외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튀르키예의 떠돌이 개 문제는 단순한 동물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생명 존중의 윤리적 논란 중심에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내보내며 갈등 상황을 보도했죠.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실험견 프로젝트. 떠돌이 개를 제압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강력한 맹견들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소식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일말의 희망과 의구심 사이에서 동요했습니다. 과연 강한 개들이 들개 무리를 제압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정부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독일산 로트와일러였습니다. 거대한 근육질의 체격, 번뜩이는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로트와일러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저 정도라면 들개 따위야 간단히 처리하겠지.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들개 무리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이었죠. 그는 들개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 로트와일러가 들개를 쫓아다니다가 우연히 놀고 있던 아이들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본능은 들개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한 아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제때 수습되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시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맹견이 마을에 있는 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결국 로트와일러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들개를 제압할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은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위협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를 지키려고 데려온 개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만든다면 그건 실패야. 주민들은 로트와일러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건 벨기에의 벨지안 shepherd였습니다. 날렵한 몸매,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영리한 눈빛을 가진 shepherd는 또다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로트와일러와 달리 이 아이는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아요.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shepherd는 들개의 움직임을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들개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자 shepherd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들개 무리에 맞섰지만 수정 열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들개들이 조직적으로 반격하자 shepherd는 물러났고 결국 등을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너무 영리해서 문제야. 위험을 느끼면 바로 도망치잖아. 주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shepherd는 들개와 대치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은 어느 정도 지켰지만 결정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용기와 끈기가 부족했습니다. 로트와일러와 벨지안 shepherd 모두 실패하면서 실험 겸 프로젝트는 주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는 정부의 실험 실패를 보도하며 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시장 케말 바르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의 리더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또 실패한다면 마을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한국에 진돗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TV에서는 진돗개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을 가진 견종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호랑이와도 싸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호랑이 전설은 그냥 과장된 이야기겠지. 그렇게 작은 개가 들개 무리를 제압한다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은 이미 2차례의 실패를 경험하며 기대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돗개가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진돗개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기대보다는 실망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봤던 로트와일러나 벨지안 shepherd처럼 크고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순해 보이는 외모가 들개 무리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게 보였던 거죠. 진돗개의 첫 실험은 마을 외곽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돗개는 들개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공격적으로 움직였지만 진돗개는 달랐습니다. 진돗개는 무리의 움직임을 분석하듯 멈춰 섰고 서둘러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리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 정확히 그 지점을 위협했습니다. 들개들은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흩어졌죠. 저렇게 빠르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개는 처음 봤어. 주민들의 끝없는 감탄과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진돗개가 마을 외곽에서 처음 들개 무리와 조우했을 때 그는 이전의 맹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무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바로 공격하지 않고 약점을 찾아냈죠. 진돗개의 날렵한 움직임은 들개 무리를 흩어놓았고 마을 주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고는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 시장이 한창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장을 보던 주민들과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들개다. 들개가 내려왔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들개 무리가 시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상인들의 가판대를 넘어뜨리고
음식 냄새에 이끌려 시장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돗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돗개는 시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들개 무리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공격을 하지 않고 먼저 무리의 동선을 파악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교란했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들개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틈에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을 벌었죠. 한쪽에서는 들개 몇 마리가 길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고 부모들은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진돗개는 재빨리 그쪽으로 뛰어들어 들개 무리와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낮고 위압적인 포효로 들개들을 물러서게 했고 날카롭게 움직이며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 무리를 분산시켰습니다. 세상에, 진돗개가 우리 아이를 구해줬어. 한 엄마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 사이 시장 한쪽에서는 상인이 들개들에게 쫓겨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거침없이 뛰어들어 들개들의 주의를 끌었고 상인이 안전한 곳으로 달아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러나 들개 무리도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리의 리더격인 대형 들개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대형 들개는 다른 들개들을 이끌며 진돗개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마지막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개 무리를 숲속으로 몰아내기 위해 그들을 유인하며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죠.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진돗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지만 수정 열쇠를 이기기 위해 몸을 던져 싸우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들개 무리를 마침내 쫓아냈을 때 진돗개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진돗개는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희 집에서는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진돗개는 실험견이 아니라 우리 마을과 도시를 들개떼로부터 지켜주고 구해준 은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튀르키예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 마을의 변화를 보도했고 진돗개는 단순한 실험견이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죠. 한국의 진돗개가 튀르키예에 가져온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정부는 진돗개의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지안테프 모델이라 불린 이 정책은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해 들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마을은 변화의 선두에 서게 되었죠. 우리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들개떼의 공포에 밤마다 불을 밝혀두던 거리가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거리에서 뛰어놀기 시작했고 엘리프도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진돗개의 머리 부상도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엘리프와 함께 학교까지 동행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죠. 처음에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던 진돗개가 이제는 정식으로 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돗개가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했어요. 엘리프는 웃으며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보호견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었죠. 우리 가족에게 진돗개는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엘리프의 수호천사이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죠. 매일 저녁 엘리프는 진돗개와 함께 일기를 씁니다. 한때는 악몽에 시달리던 딸이 이제는 웃으며 잠들고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진돗개야, 정말 고마워. 엘리프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진돗개는 꼬리를 흔들며 엘리프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아줍니다. 이들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우리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에 전해졌습니다. 진돗개의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창문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창이 되었다고요.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돗개와 함께한 이야기는 단순한 마을의 변화를 넘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진돗개는 몸소 증명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희망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돗개처럼 용기와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